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과 국경 치안 강화 정책에 대해 미국인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장이 한인타운 내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가 부과해온 도심 교통 혼잡세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동부 전역과 중남부 일부 지역을 강력한 겨울 폭풍이 강타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곳은 시카고 네이퍼빌 엘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LA 광역권은 3.3%로 7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과 국경 치안 강화 정책에 대해 미국인 절반 정도가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11%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강도에는 응답이 엇갈렸습니다. 33%는 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고 29%는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NPR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급격히 시행되면서 미국인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자 1,013명이 참여했고 표본 오차는 8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8%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장이 한인타운 내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오코너 서장은 한인 미디어 초청 간담회에서 한인타운 내 단속이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LAPD는 아이스의 단속을 미리 알 수 없고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가 부과해온 도심교통 혼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 장관 숀 더피는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시의 혼잡세에 대한 연방 승인을 철회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혼잡세 부과가 관광객과 사업체를 뉴욕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며 폐지를 공언해왔습니다. 출퇴근 시간 뉴욕 맨해튼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9를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더피 장관의 서한에는 혼잡세 종료 시한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동부 전역과 중남부 일부 지역을 강력한 겨울 폭풍이 강타합니다. 폭우와 폭설을 동반한 이번 폭풍은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켄터키주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홍수로 최소 12명이 숨졌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파와 폭설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e had one part of our state that received 8 inches of snow, western Kentucky getting a significant amount, some parts with 6 plus. 이번 겨울 폭풍은 주말까지 동부 전역과 중남부 일부 지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대서양 연안 일부 도시에 최대 10인치, 약 25cm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1980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칸소 그리고 버지니아 주정부는 폭설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특히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에는 1피트, 약 3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Snow began in the mountains earlier this morning and will continue moving eastward throughout the afternoon and evening. 오는 금요일까지 최소 27개 주에서 한파가 이어지면서 미국 인구 약 75%가 영하권 기온을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이 지나면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곳은 시카고 네이퍼빌 엘진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개인 재정정보 사이트 월렛 허브는 미국의 23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사한 결과 시카고가 4.3%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4.1%, 뉴욕이 4%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LA 광역권은 3.3%로 7위에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은 광역 도시권은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물가 상승률이 1%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체자 단속과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남성의 집안일 참여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고 반대인 경우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골든 교수는 극단적인 예시로 한국을 꼽았는데 지난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최저 출산 국가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3시간 정도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은 남녀 간 가사 노동 차이가 1시간 미만이었습니다. 하버드대 최초의 여성 종신직 교수로 임명된 골든 교수는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에나파크의 한 한인 쇼핑몰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업주들에 따르면 복면을 쓴 절도범들은 유리창을 깨고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외부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업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11세 소녀가 가족의 이민 신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1세 소녀 조셀린 카란자는 지난 8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조셀린의 어머니는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학교 급부들이 불법 체류자라고 놀렸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조셀린을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학교 당국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무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셀린 가족의 정확한 이민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교육부 측은 학교가 괴롭힘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고속도로 위 고가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5번 고속도로 위쪽 고가도로에서 튕겨나온 차량이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추락한 차량의 운전자는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관련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윤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여는데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 및 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선 처음 출석하는 기회라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합니다. 오늘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헌재 변론 기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 재판부는 변론 시간을 늦추고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탄핵 사유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54일 만에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묵인 방조하고 계엄 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 등 총 5가지인데 한 총리는 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해 군 동원에 개입한 적이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엔 실질적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소추 사유들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은 한 총리가 위헌,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계엄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에 활용될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란 슈퍼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미래 컴퓨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칩 개발로 몇 년 안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발표한 첫 양자 컴퓨터 칩 마요라나 1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 슈퍼컴퓨터가 몇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낼 수 있는 미래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양자 칩과 다르게 MS는 세계 최초로 위상 초전도체 물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have hypothesized for decades, but no one had really reliably created this in the laboratory. MS는 이 칩을 트랜지스터 발명에 비교하면서 몇 년 안에 산업적인 규모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신약 개발이나 환경 문제 해결 때 실제 실험 없이 이론만으로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 개발도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the classical computer was as big as this entire planet, it would still not be able to compute it, just to give you a construct of scale. And a quantum computer can do it.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이을 새 먹거리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회사 주식이 1년 사이에 1,500% 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미국을 뒤쫓기 위해 중국과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S도 마요라나 1을 타이완과 다른 나라에 제조를 맡기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고 밝혀서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 회담에 대해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첫걸음을 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맞섰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회담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관계 개선에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준비가 됐으며 우크라이나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기쁘겠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상회담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빠진 채 열린 미러 회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고립 탈출을 도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며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한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퍼뜨리는 허위 정보의 공간에 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з великою повагою до нього відносимося як до лідера народу, який ми дуже поважаєм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який нас постійно підтримує. На жаль, живе в цьому дезінформаційному просторі. 미국이 5천억 달러, 우리 돈 720조 원이 넘는 희토류 지분을 요구한 데 대해선 나라를 팔 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리고 젤렌스키를 독재자라 칭하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의 독주에 유럽 정상들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종전협상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내고 유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인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며 한국행을 원할 경우 모두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군 횡포된 북한군들입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국내 한 매체는 이중 리모 씨가 난민 신청을 통한 한국행을 희망했다고 한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 등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모두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포로가 아닌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합니다. 자국 포로의 석방을 위해서는 뭔가 이 북한군 포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한국에 큰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한국으로 보낼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피해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Although a lot of Koreans have been killed, as you know, quite a bit of them have been killed. They came over to fight, and a large portion have been wiped out. 북한군 철수, 무기 지원 중단을 러시아와의 종전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의 제이콥 임 검사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의 제이콥 임 검사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3년 전부터 LA 카운티 검찰의 부동산 사기 사건 담당 차장 검사로 일했던 임 검사를 신임 판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시 전화에 새로운 지역번호 465가 도입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등 지역에 전화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번호 465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유명 아시안 셰프들이 LA 산불 피해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 유명 요리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에드워드 리 씨를 포함한 아시안 셰프 12명은 산불 피해자 돕기 기금 모금 행사를 진행했으며 주디추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이 특별 초청 연사로 참가했습니다. 이번 모금 행사로 $2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 중인 아사이볼이 리콜됐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유기농 냉동과일 아사이볼에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드나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하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 사무실 옆 행사장에서 순회 영사 업무가 열립니다. 총영사관은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50명에 한해 순번표를 배부해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 신고를 다음 달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에 맞서야 할 한국도 빨리 리더십을 재정비해 피해는 줄이고 국익은 늘리는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2월 19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